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에서는 주된 우리가 살펴볼 토픽이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들을 확인을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조건문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조건문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오퍼레이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퍼레이터가 flow division이라는 오퍼레이터이고, 두 번째는 modululus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그 flow division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슬래시를 두 개를 쓰는 것인데요. 우리가 슬래시 하나 쓸 때는 보통 나눗셈이었는데, 그 슬래시를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flow division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나눗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flow division을 하게 되면은 두 개를 일단 나눗셈을 하고 나서 나눗셈의 결과를 우리가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그거보다 같거나 작은 그 정수 값으로 내림을 한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105분이라고 하는 분을 시간으로 지금 변경하고 싶다라고 할 때 나눗셈을 하게 되면 1.7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시간 하고 나머지가 더 생기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105분을 시간 단위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뒤에 있는 0.75는 75분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시간으로 변형을 할 때 앞에 있는 1만을 일단은 먼저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과인 1.75에서 내림을 해서 1을 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flow divisio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flow division은 다음과 같이 슬래시를 두 개를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눗셈을 일반적으로 컨벤셔널하게 한 방법을 생각을 한 것과 차이는 컨벤셔널한 나눗셈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거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로 내림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hours에는 1이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값을 확인해 보면 hours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105분을 시간으로 지금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일단은 몇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냐를 그 계산을 할 때 이렇게 60으로 나누고요. 자, hours를 생각해 보면 1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5분을 시간 단위로 바꿀 때 1시간 그리고 나머지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즉 105분에서 여기서의 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즉 60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런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 전체 분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한 그 시간에다가 60을 곱한 만큼을 빼면 나머지 분에 해당할 텐데, 이 경우에는 105분에서 60분을 1시간이니까 1시간에 해당하는 60분을 빼면 45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 60으로 나눌 때 일종의 45라고 하는 것은 105를 60으로 나눌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hours는 몫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몫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러한 flow divis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자, 나머지를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이걸
좀 더 나머지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한 나머지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연산자가 바로 모듈러스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는 이제 퍼센트 형태의 이런 심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일을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냥 한 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minutes 105분을 60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우리가 관심 없고 나머지가 얼마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remainder에 할당을 하고 리메인더의 값을 확인해 보면 4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죠. 이렇게 하고 리메인더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네, 45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몫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flow divis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것을 모듈러스 오퍼레이터, 기호는 이제 퍼센트를 씁니다. 자, 이러한 flow division과 이제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간단한 계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써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어떤 정수가 다른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때 이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는 것처럼 x하고 y가 둘 다 정수라고 하죠. 그때 물론 이제 y는 0은 아닌 정수라고 하고요. 그때 x를 y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서 그 나머지가 0이라면 그것은 x가 y로 나누어 떨어진다. 영어 표현으로 x가 divisible by y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스 오퍼레이터, 즉 나머지를 계산을 갖다가 쉽게 해서 그 나머지가 0인지를 확인하면 어떤 정수가 다른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도 이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는 어떤 그 숫자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한 자리 혹은 마지막 두 자리, 오른쪽 끝에 있는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어떤 변수에 십진법으로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그 십진법의 1의 자리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1의 자리가 얻어질 것이고요. x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한다면 결국은 십진법을 썼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활용하면 나누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한 자리 혹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를 우리가 얻어낼 때도 이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은 특히 flow division 슬래시 두 개를 쓰는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파이썬 3하고 파이썬 2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파이썬 3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요. 파이썬 2에서는 슬래시가 두 개인 flow division 오퍼레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로 쓰는 슬래시 하나가 앞뒤에 있는 그 숫자들을 보고, 즉 오퍼랜드를 보고, 오퍼랜드가 우리말로 이제 p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3 나누기 2 그러면 3하고 2가 이제 오퍼랜드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다가 써보면 3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 2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3하고 2가 모두 인티저인 경우에는 슬래시 하나만을 써서 파이썬 2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flow division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1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1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3하고 2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floating point number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나눗셈 하는 계산 floating point division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2에서는 이제 요 슬래시 하나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 flow division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floating point division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이 오퍼랜드가 모두 인티저이냐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floating point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파이썬 2가 아니라 파이썬 3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주로 할 거기는 하지만 파이썬 2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끔 만나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그 조건문, 컨디셔널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다가 어떤 그 순간에서의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어떤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그 조건이 그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그 조건을 확인할 때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고서는 서로 다른 그 코드를 수행을 할 텐데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갖는 어떤 식이 될 텐데요. 그러한 식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식을 우리가 Boolean express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Boolean expression은 우리가 앞에서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value나 variable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터들이 그 연결된 뭐 하나의 식, 우리말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expression 중에서 expression을 이제 evaluation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는 expression을 Boolean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Boolean expression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값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개의 값이 서로 동일한 경우에는 참이 될 것이고요.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이 될 텐데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오퍼레이터가 이와 같은 equality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equality 오퍼레이터는 그 equal이라고 하는 이 기호, 부호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쓰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왼쪽, 오른쪽에 어떤 value나 어떤 variable을 넣고 그 가운데 이런 equality 사인을 두 개를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면 참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면 false가 되는 Boolean expression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죠. 5는 O랑 O랑 같다. 이것은 참 또는 거짓일 텐데 물론 이 경우에는 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rue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O equal 6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거짓이 나왔는데요. 자, 그 Boolean expression은 참 또는 거짓을 갖는 그러한 expression을 Boolean expression이라고 했는데 파이썬에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evaluate를 하고 그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값은 지금 보는 것처럼 true 혹은 false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값으로 알려줍니다.
여기 있는 true하고 false는 우리가 문자열로 쓴 true, false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true하고 false라고 하는 것은 그 타입이 bool 타입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integer, floating point number, 그 다음에 string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타입을 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한 타입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bool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bool 타입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true하고 false라고 하는 특별한 값이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는 의미로 여기다 타입을 해보는데,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써보면은 true라고 하는 게 이제 붉은 글씨로 지금 바뀌었죠. 즉 true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이썬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즉 일종의 키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입이 bool이 되죠. fals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true하고 false를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를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 false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쓰거나 전부 다 대문자로 쓰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의미하는 true, false가 아니라 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대소문자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만일 직접 쓰게 된다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boolean expression을 이제 하나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종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을 했던 것이 그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였습니다. 자, 이 오퍼레이터는 결국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의 관계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계산해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인데요. 물론 여기서는 equality의 의미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할 때는 true,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값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그래서 true 혹은 false를 이제 계산해주는 그러한 연산자를 우리가 이러한 equality 오퍼레이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관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relational operator라고 부릅니다. 자, relational operator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것을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네, 여기 있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네, x하고 y, 왼쪽에 있는 것과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로 다르다, not equal을 우리가 확인할 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오퍼레이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는 처음 두 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relational operator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쭉 진행하다가 어떤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상태인지 아닌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이러한 그 relational operator를 사용을 해서 boolean expression을 만들고, 그 boolean expression의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을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boolean expression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그 문장은 조금 있다가 if 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러한 relational operator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relational operator에서 그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equality operator 하고 assignment operator 하고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수학이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수학에서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할 때는 이 equality sign을 하나만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이썬에서 equality sign 하나를 쓴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assign 한다라는 assignment operato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심볼 같다라는 기호를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약간 처음에는 그 혼돈을 해서 부주의하게 하나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퀄리티를 확인할 때는 항상 두 개를 써야 된다 는 기억을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기호는 있지만 이런 기호는 없습니다. 같거나 작다, 같거나 크다.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뭐 크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혹은 같거나 크다,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뭐 큰 문제 없이 이해를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여기 있는 이 오퍼레이터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그 파이썬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없으니까 항상 크다, 작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등호가 나중에 나온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relational operator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relational operator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경우보다는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Boolean expression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Boolean expression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는 우리가 logical operator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논리 연산자인데요. 자, 논리 연산자는 두 개의 그 Boolean expression이 동시에 참일 때만 전체가 참이 되게 하는 AND operator가 있고요. 혹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OR operator, 혹은 어떤 Boolean expression의 참거짓을 반대로 해주는 operator인 NOT operator가 있습니다. 물론 AND, OR, NOT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의미와 동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앞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relational operator를 써서 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10보다 작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다음에 두 개의 Boolean expression을 AND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Boolean expression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Boolean expression은 각각의 Boolean expression이 참일 때만 전체가 참이 되는 것이고,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거짓이 되는 것이죠. AND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x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를 그죠? x가 0보다 크고 and x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불리한 익스프레션을 계산해 보면 x가 5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두 가지 불리한 익스프레션이 참이 되는 거니까 and로 묶어도 참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이다. 그러면은 0보다 크다는 것은 참이지만 10보다 작다는 것은 거짓이 되니까 이 and로 묶은 것은 전체가 false가 되겠죠. 자, or나 뭐 그 not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or를 한번 사용하는 한 example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Boolean expression을 생각을 해보죠. 이 Boolean expression은 앞에 있는 것이 true가 되거나 뒤에 있는 것이 true인 경우에 전체가 true가 될 텐데요. 물론 얘도 true가 되고 얘도 true가 동시에 true가 돼도 전체가 true가 되는 것이고, 앞에가 true, 뒤에가 false가 되는 경우에도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뭐 딱 하나만 참이거나 아니면 두 개 다 참이 되는 경우에 전체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듈러스 오퍼레이터가 쓰여졌는데요. 자, 이게 언제 참이 될까요? n을 2로 n은 이제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n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데 그 값이 0이냐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참이 되는 경우는 n이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죠. 뒤에 거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이거 전체는 언제 참이 되느냐면 n이 2의 배수거나 혹은 3의 배수거나 그럴 때 참이 되겠습니다. 자, 낫을 보죠. 낫은 뭐 의미 그대로 불리언 익스프레션의 일종의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이고, 참은 거짓으로, 거짓은 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ot, x가 y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 익스프레션에 not을 붙였으면 이거 전체는 true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여기 있는 것이 false일 때, 여기 있는 게 언제 false가 될까요? x가 y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결국 이 전체가 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러한 logical operator and or not을 사용해서 boolean expression을 이제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한 boolean expression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logical operator를 가지고 boolean expression을 우리가 조합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항상 boolean expression만 and or not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and or not으로부터 결합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수도 정수값도 인티저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결합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오퍼레이터의 이제 오퍼레이터 연산자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응되는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오퍼랜드 피연산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즉 이 경우에는 오화의 대응이 되는 오화의 대상이 되는 녀석을, 오화는 오퍼레이터고요. 오화는 오퍼레이터. 오화가 묶는 이 녀석은 오퍼랜드 피연산자, 우리말로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피연산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오퍼랜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불리언 익스프레션 뿐만 아니라 인티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인티저도, 네, 여기. 그래서 이제 피연산자로, 그러니까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피연산자로, 일단은 당연히 이제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기본이 되는데, 불리언 익스프레션 뿐만 아니라 인티저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인티저가 피연산자로 들어올 때는 0이 아닌 인티저는 true로 해석이 되고요. 0은 인티저 0은 false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nd에 true라고 하는 불리언 익스프레션의 결과값인 볼 타입의 value 뿐만 아니라 42라고 하는 인티저가 오는데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42 and true. 자, and니까 양쪽이 모두 true일 때만 true인데, 이 결과값을 해보면 true가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42가 인티저이긴 하지만 and에 사용이 된다면, and라는 logical operator의 오퍼랜드 피연산자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true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0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0으로 나오는데,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은 false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0으로 나오면 이것이 이제 불리언 익스프레션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false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긴 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0은
false로 인식이 되고 0이 아닌 정수는 이제 true로 인식이 된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주된 관심인 conditional statement, if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문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쭉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순간에 어떤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그 동작하는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if문을 보도록 하죠. 자, if문의 example로 다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if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조건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콜론을 쓰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내가 수행할 문장을 줄을 바꿔서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이제 일단은 하고 쓰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exec 값에 따라서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출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ec 값이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그러한 exec 값이면, 즉 양수 값이면 이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x 값이 0과 같거나 0보다 작은 값이어서 이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false가 되는 경우에는 if 문장 다음에 있는 이 녀석을 수행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x를 하나 정하죠. 8이라고 하고요. if x가 0보다 크면 자, 자동적으로 인덴테이션 일어났네요. 그죠? x is positive 라고 하면은 실행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가 음수의 값이다. 그러면은 이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false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수행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프린트 문장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을 if문이라고 하는데 if문에서 각각의 몇 가지 그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if 다음에 나오는 boolean expression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건이 true가 되는 경우에는 인덴테이션이 일어난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물론 여기서는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는데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문장, 인덴트가 된 그 여러 개의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자, if 다음에 나오는 컨디션이 false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지금 if문을 쓴 것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인덴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문장들을 이제 그 컨디션이 참일 때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을 이제 그 아래에 인덴테이션을 하고 썼는데요. 자, 이런 형태는 앞에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거나 혹은 포문을 우리가 작성을 하거나 할 때와 형태가 유사하죠. 그죠? 자, 이러한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복합문, compound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자, compound statement는 항상 이렇게 처음에 헤더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요. 헤더의 맨 마지막은 이제 콜론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덴테이션 일어나서 인덴테이션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body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compound statement라고 부르는데 if문도 이제 compound statement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if문에서 body에는 최소한 지금과 같이 문장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코드를 작성하다가 보면은 이 body를 이제 그 생략을 하고 그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그걸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조건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나서 작성을 하는데, 그 단계가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은 어떤 조건들만, 우리가 처리해야 할 조건들만 쭉 나열해 보고 그 조건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그 단계에선 하지 않고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나서 나중에 세부 디테일을 채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if문의 바디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쓰기 위해서 그 순간에는 이제 비워둔 상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if문은 최소한 한 문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두고 나면은 그 코드 자체가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에러가 생기지 않고 일단은 넘어가고 다음에 나중에 좀 세부 디테일을 채우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pass라고 쓰면 됩니다. 즉 if문 다음에 최소한 한 문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써야 되는데 일단 내용은 나중에 좀 채워넣겠다 라고 할 때 이렇게 pass라고 쓰고 지나가면 에러는 나지를 않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실제 수행하면 의도했던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패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if 문장이 있는데요. 자, if 문장에서는 참이면 어떤 일을 하고 거짓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참일 때는 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일 때는 그것과 다른 또 다른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두 가지 일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A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B를 하거나 하는 일을 하고 싶을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이 if else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if else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일 때만 어떤 문장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일 때도 그거 해당하는 문장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인데요.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자, if문 앞에 처음 쓴 거는 처음에랑 지금 그 전에 봤던 거랑 유사하죠? 자, x라고 하는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게 0과 동일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 x가 2분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else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else 맨 마지막에 콜론이 있죠. 여기도 콜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lse 위치는 if하고 지금 나란합니다. 인덴테이션이 안 일어났습니다. 프린트랑은 달리. 자, 그리고 else 다음에 다시 인덴테이션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문장을 씁니다. 자, 이렇게 if else를 쓰게 되면 여기 있는 if 다음에 나오는 조건, 컨디션에 따라서 이 문장 혹은 이 문장 둘 중에 딱 하나만 수행을 합니다. 물론 컨디션이 참일 때는 이 문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컨디션이 거짓일 때는 else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을 수행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문장이 하나 있는데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수행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if else를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 두 가지 중 하나만 딱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브랜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코드를 이제 수행하다가 이 조건의 참 거짓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제 갈려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브랜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if문 혹은 if else 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if else 문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쓸 수도 있는데요. 즉 지금 방금만 if else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치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나눌 경우가 한 세 가지 경우 혹은 네 가지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눌 때
두 개보다 많은 경우를 나눌 때 쓸 수 있는 if 문장이 조건문이 if elif 라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그 if elif를 써서 두 개보다 많은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if elif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을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순차적으로 여러 개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건이 계속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chained conditiona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example을 보죠. 자, x하고 y가 어떤 그 숫자 값을 갖는 변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x하고 y를 비교를 합니다. x가 더 작은지를 비교를 하는데 이게 참이면은 if 다음에 있는 이 녀석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거짓이 되면 조금 전에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됐는데요. 자, 여기는 else가 아니라 elif가 왔습니다. elif는 else if를 줄여서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else if를 줄여서 그냥 elif라고 쓴 거다. 자, 그럴 때는 네, 그래서 첫 번째 컨디션이 이제 거짓인 경우에는 그 다음 elif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elif 옆에 또 조건을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evaluation을 해보고 이 조건이 참이 되면 이거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얘가 false여서 그 다음으로 와서 이 boolean expression을 계산해 봤더니 이 녀석도 false다.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else니까 이게 거짓이면 바로 이 녀석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의 브랜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작으면 x가 작다라고 출력을 하고 x가 작은 것이 아니면 즉 x랑 y랑 같거나 x가 큰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조건을 확인합니다. x가 큰지를 확인해서 그 경우에는 x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녀석도 false고 이 녀석도 false가 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x랑 y랑 같은 경우에 해당할 테니까 그런 경우는 추가적인 조건 확인 없이 바로 x랑 y랑 equal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elif를 지금은 한 번을 썼는데요. elif는 사실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갖다 여러 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elif를 순서대로 쭉 여러 번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elif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조건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브랜치가 딱 하나만 이제 실행된다는 게 이걸로부터 확실히 할 텐데요. 그 의미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그 조건 1도 만족하고 조건 2도 만족하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설사 여기 있는 조건과 여기 있는 조건이 2개 이상 참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건이 참여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서 그 조건이 참여되기만 하면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즉, 이러한 elif 문장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만, 즉 만족하는 조건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그거에 해당하는 문장만 딱 하나만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else가 맨 마지막에 왔는데요. elif에서는 굳이 else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if 다음에 else가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일 처음에 한 경우는 if 다음에 else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다음과 같이 한번 복사를 해서 써보죠. else가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에 x가 3이고 y가 3이 되면, 같은 값이 되면은 이 조건도 거짓이고 이 조건도 거짓이 되죠. 자, else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else는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else가 필요한 경우라면은 그 else는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즉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확인했을 때 다 거짓이 되는 경우에 그 수행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else는 가장 맨 마지막에 있으려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elif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else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장이 그러한 example이 되겠습니다. 자, choice라고 하는 어떤 그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는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자열이 A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느냐, 혹은 B, 혹은 C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수행하는 어떤 코드가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이제 코드를 보면은 첫 번째가 참이 되면 draw A라는 이 함수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choice가 B랑 같으면, 근데 A랑 같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B랑 같았다. 그러면은 draw B가 수행이 되는 것이고,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면은 그 다음 else if로 와서 다시 이 세 번째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이 참이 되면은 draw C를 이제 수행하는 것이고, 이 세 개 조건을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조건들은 항상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확인을 합니다. 각각의 조건들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체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게 그 true가 되면 그거 해당하는 것을 이제 수행하고, 아래 건 아예 조건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첫 번째 게 그 false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순서대로 false가 되면 그 다음 거를 확인하는 그런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중에서 그런 순서대로 쭉 내려오다가 하나가 참이 되면은 다 그거에 대응하는 브랜치가 이제 수행이 되고, 그 아래 거는 이제 elif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지 않고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 elif 스테이트먼트, if 스테이트먼트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조건을 뭐 2개 이상 만족할 수는 없을 텐데, 조건을 쓸 때 2개 이상 만족하게 우리가 쓸 수도 있을 텐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more than one condition is true라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브랜치만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 if문과 관련해서 시간상 5장 7절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 전에는 if 문장 다음에 오는 어떤 그 if의 body에 프린트 같은 그런 간단한 문장만 왔었는데,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nested condi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중첩된 조건문, 중첩문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elif를 써서 했던 이런 문장을 조금 바꿔서 쓰는데, nested condition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if else 문장이 쓰여져 있는데, if가 true일 때는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거짓일 때는 else의 body, else에 해당하는 내용 이제 수행이 되는데, 그 else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에 다시 또 if 문장이 쓰여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중첩됐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니까 x랑 y랑 같으면 이를 수행하는 거고요.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else에 해당하는 이를 이제 수행을 할 텐데, 자, 그거 자체가 if문이라서 다시 또 x하고 y를 비교하는 이 조건문을 이제 그러니까 evaluation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참이면은 x가 작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x가 크다라고 출력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갔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if문 안에 if문이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가고 계속 중첩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if문 안에 계속 if문이 들어가면 약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if문 안에 if문을 피할 수 있으면 중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if문 안에 if문을 쓸 때 물론 이제 인덴테이션이 일어납니다. if의 body 인덴트가 일어나야 돼, 여기가. 그리고 else 다음에 이만큼 인덴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if문인 거니까 이 if문의 body에는 또 인덴테이션이 이걸 기준으로 또 들어가야 되지, 이만큼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은 처음 if로부터 인덴테이션이 2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덴테이션을 보면은 이게 어디에 속한인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기는 있지만 여러 개가 중첩되면은 좀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네스티드 그 if문을 피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and, or 혹은 not이라고 하는 이런 logical operator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중첩된 if문이 있다고 하죠. 자, 이 if문은 이게 언제만 수행이 되냐면 첫 번째 조건이 참여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if문을 수행을 할 때 이 문장도 이 불리언 익스프레션도 참여될 때만 이게 수행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else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이거가 거짓이거나 혹은 이거가 거짓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자, 그래서 이것을 줄인 것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조건도 참여되고 두 번째 조건도 참여되는 그 경우만 수행하기 위해서 and로 묶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and로 묶을 때 and를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x가 10보다 작다를 and 없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좀 더 우리가 흔히 그 수학에서 쓰는 그 기호하고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네스티드 if문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